안녕하세요. 오늘 30강에서는 불규칙 비교급 최상급이랑 절대 최상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앞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과거동사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좀 뒤로 밀렸어요. 좀 쉬운 단계에서 이제 배우셨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배우시는 게 좀 쉽다는 얘기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중성관사, 중성대명사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관계대명사에서 롯게 롯과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같은 연장선상에서 비슷한 용법으로 중성관사, 중성대명사 를 배우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벌써 30강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4분의 3 가까이 간 건데 이 뒤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에서 조금 복잡하게 하셨고 이 뒤로 이제 뭐 미래동사 나올 것이고 이제 조금 거의 그 문법을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남았다 생각하시고 이제 예습복습 열심히 하시고 잘 끝까지 마무리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불규칙 비교급들 있잖아요. 그거는 영어에서도 왜 이제 many, much 하면 그 다음에 more 하고 나오는 것처럼 스페인어에서도 좋은, 많은 이런 것들이 이제 불규칙 비교급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일단 화면 보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자,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보십시다. 거기 이제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원급의 bueno, 좋은, 말로 나쁜 할 때 더 좋은은 마스 부에노가 아니고 메호르라고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스 부에노가 아니고 메호르다. 그리고 최상급은 우리 이제 최상급 배울 때 어떻게 했었냐면 정관사에다가 이 비교급을 갖고 오면 최상급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관사 L 썼지만 L만 쓰는 게 아니라 라도 쓸 수 있고 로스도 쓸 수 있고 라스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교급 갖고 와서 최상급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관사에다가 비교급 쓴다는 거에는 다른 점이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불규칙 메호르 요거 외우시면 그 뒤는 쉽게 해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로 나쁜 이러면 나쁜의 비교급은 빼오르다. 그쵸? 그래서 메호르, 빼오르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란데는 말이죠. 그란데는 비교급이 마이ор 하고 메노르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마이ор, 메노르뿐만이 아니라 이거의 그란데가 마스 그란데 이렇게도 써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마스 페케뇨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 그란데하고 페케뇨는 그란데는 큰, 페케뇨는 작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큰, 작은인데 나이가 더 많은, 나이가 더 적은 이렇게 할 때도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란데가 크기나 규모가 더 크다고 할 적에는 비교급을 마스 그란데를 쓰고 나이가 더 많은 이렇게 쓸 적엔 비교급을 마요르를 쓴다는 거죠. 페케뇨도 크기나 규모가 더 적은 이럴 적에는 마스 페케뇨를 쓰고 나이가 더 적은 이러면 메노르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상급도 여기 이 마요르면 엘 마요르가 되고 여기 마스 그란데면 엘 마스 그란데고 페케뇨도 똑같이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지저분해졌지만 그러니까 이제 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bueno, mejor, malo, peor 이렇게 외우시고 그란데는 자 나이를 얘기할 때만 마요르가 되고 나이가 아니고 규모 얘기하면 그냥 이 그란데에다 마스 그란데 붙이면 되고 페케뇨도 나이를 얘기할 적에는 메노르가 되고 그냥 크기를 얘기할 적에는 마스 페케뇨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죠. 자, 그러면 예문 보시죠. 자, 봅시다. Esta sala es mejor que aquella. Mejor 아까 뭐의 bueno, 그쵸? bueno의 불규칙 비교급이었다. 그래서 이 방이 저것보다 더 좋다. 그쵸? 그 다음에 El engaño es peor que la pereza. 어려운 말이에요. El engaño, 속임수, 속인다는 것이 peor, 더 나쁘다. 뭐보다? 자, 비교급 꽤 나온 거죠. 비교급 꽤, 무엇보다? La pereza, 게으름보다 더 나쁘다. 그쵸? 그 다음에 Mi hermana es menor que tú. 자, menor는 뭐의 비교급이었다? pequeño의 비교급이었다. 근데 pequeño가 무슨 뜻일 때? 나이 나타낼 때였다. 그쵸? 그래서 뭐예요? 내 여동생이 혹은 나의 언니일 수도 있어요. 얘네는 언니 동생을
크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내 자매 이렇게 쓰니까 내 자매가 너보다 나이가 더 어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장도 있을 거예요. 또 어디서 봅시다. Sancho es mi mejor amigo. 이렇게 소유 형용사 나오고 mejor 이렇게 쓰면 얘 최상급이죠. 그렇죠? 그래서 산초는 나의 제일 좋은 친구야. 그렇죠? 얘 mejor가 뭐예요? bueno의 비교급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Este es el peor caso. 자, 정관사에다가 비교급 쓰니까 뭐가 된다? 최상급이 된다. 그쵸? 그래서 이게 el peor caso. 최악의 경우다. 그쵸? peor가 뭐였어요? 말로였었잖아요. 나쁜의 비교급이고 비교급 앞에 정관사 붙여서 최상급 됐으니까 최악의 경우다. 이런 뜻이 됐죠. 그쵸? 그 다음에 자, la mayor parte de los alumnos. 자, 이거 la mayor parte 이렇게 쓰면 이 경우에는 대부분, 이건 그냥 그대로 외워두시면 많이 쓸 수 있어요. 그쵸? 학생들의 대부분이 estudian mucho.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 이거죠. 그쵸? 그 뒤에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예문은, 이 예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ás grande하고 más pequeño. 어떤 경우에는 más grande, más pequeño로 쓰냐, 어떤 경우에는 mayor, menor을 쓰냐, 이제 이 grande하고 pequeño, 얘의 이제 비교급, 최상급이 왜 뜻에 따라 달라졌잖아요? 그거 이제 설명하려고 있는 예문들인데, 첫 번째 예문 보시면, España es 2 veces más grande que nuestro país. 보세요. 2 veces. 여기 배수사 나왔죠. 그쵸? 배수사에다가. 비교급 más grande que, 그쵸? 스페인은 우리나라보다 2 veces, 2배 더 크다. 그쵸? 자, 그 다음 문장은 México es mucho más pequeño que los Estados Unidos. 멕시코하고 미국 이렇게 나왔는데 멕시코가 mucho más pequeño 더 작다, 훨씬 더 작다. 그쵸? 무엇보다? 미국보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grande, más grande, pequeño, más pequeño 뭐다? 크기, 규모를 나타내는 비교급을 만들면 이 앞에다 그냥 más 혹은 menos 붙여서 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런데 뜻이 달라지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mayor 쓰거나 menor 쓰면 뭐다? 이것도 똑같이 grande와 pequeño의 비교급은 비교급인데 뭐다? 나이 나타낼 때 이렇게 쓴다. 그쵸? 그래서 estos 첫 번째 문장 estos asientos son 자, 이 좌석들은 son 뭐뭐이다. 뭐다? 위한 것이다. 누구를? los mayores de 65 años de edad. 자, 65세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 그쵸? 그쵸? 자, 여기 원래 비교급 다음에 깨 써야 되는데 왜 깨 안 쓰고 대 썼을까요?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자, 비교급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깨가 아니라 대를 쓴다. 그쵸? 그래서 mayores de 65 años de edad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 좌석은 65세 이상인 분들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은 Esta película está prohibida a los menores de 19 años de edad. 보세요. Esta película 이 영화는 está prohibida. 자, 수동태예요. esta에다가 pp형 썼고 película 여성, 여기 여성 일치했으니까 수동태죠. 그렇죠? prohibir 금지하다. está prohibida 금지되어 있다. 누구에게? a los menores pequeño의 비교급이에요. 뭐보다 더 적은 19세 이하. 19세보다 나이가 어린 애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다. 이 얘기를 쓴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비교급을 하셨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말이죠. 스페인어에, 자, 여기 일단 보시면 스페인어에 뭐가 있냐면요. 절대 최상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최상급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비교의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쵸? 우리도 왜 너무너무 예쁜, 굉장히 예쁜, 진짜 예쁜 이렇게 얘기할 때 말이죠. 그럴 때는 비교의 대상 자체가 없잖아요. 그럴 때 형용사에다가 이시모를 붙여요. 이게 스페인어를 아마 그냥 아무 이해하지 못하고 많이 들어보기만 하신 분들은 이 어휘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어떤 예문을 정확하게 우리 책이 지금 방금 보신 구아뽀 하면 잘생긴 이거잖아요. 그쵸? 그 잘생긴 그런데 너무너무 잘생긴 진짜 잘생긴 이렇게 해서 절대체상급으로 쓰려면 자 여기 이렇게 모음을 꽂고 나면 모음을 빼시고 구아 삐시모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구아 삐시모 하면 진짜 잘생겼어 이 얘기죠. 그쵸? 그래서 es guapo, eres guapo 걔 잘생겼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너무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려면 es guapísimo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거 딱 들으니까 기억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음악 배울 때 피아노, 피아니시모 이거 배우셨죠? 그건 물론 이태리어예요. 스페인어랑 이태리어랑 워낙 비슷하니까. 할 때 그게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피아노보다 더 센 게 피아니시모잖아요. 그쵸? 세다기보다 그 피아노라는 말을 더 강조해 주는 게 피아니시모죠.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이시모가 들어가면 절대재산급 더욱더 강조해 주는 그 무엇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limpio 깨끗한 어떻게 된다? limpissimo 이렇게 쓰시면 너무너무 깨끗한 진짜로 깨끗한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쵸? 또 뭐 이제 보통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에 이시모를 써서 절대치상급을 쓰는데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에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예를 들어 부에니시모 진짜로 좋아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뭐를 맞다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보니시모 이렇게 써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게 부에로가 좋은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보니시모 보니시마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쵸?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된 것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변하는데 예를 들어 fuerte 하면 강한, 강력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바꾸려면 fuertissimo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 어떻게 많이 쓴다? fortissimo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fortissimo 하면 너무 강한, 굉장히 강한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이라서 이렇게 가지만 또 그것 말고도 rico 이런 거 있잖아요. rico가 이제 보통 많이 쓰는 뜻이 1. 부자인 그죠? 잘 사는 2. 맛있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3. 풍요로운이나 부자인이나 이제 대충 비슷한 건데 얘는 말이죠. 리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발음만 생각하면 여기다가 이시모를 붙인다 생각하면 리꼬, 리끼시모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리끼시모 이렇게 돼야 하는데 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리에다가 오 빼고 이시모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읽게 돼요? 리시시모가 돼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발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스페인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갖고 있던 발음에 따라 철자를 바꿔준다 그랬죠. 그래서 리꼬에 맞게 리끼시모에 맞게 써주느라고 어떻게 쓰게 된다? 리끼시모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동사 변화할 때도 많이 나왔던 일이었었어요. 원래의 발음을 시켜준다. 리꼬, 리끼시모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발음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fácil 얘 쉬운이잖아요. 여기 아센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다가 붙여줘서 facilissimo 아센토 바뀌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facilissimo 하면 facil 쉬운 facilissimo 진짜 쉬워. 너무 쉬웠어. 이번에 뭐 이번 시험 진짜 쉬웠어. facilissimo 이렇게요.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할 때 우리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대화할 적에는 뭐
너무너무 뭐뭐한, 뭐 굉장히 뭐뭐했어.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구어체에서는. 이쪽 사람들도 구어체에서 굉장히 뭐뭐해, 너무너무 뭐뭐해 할 적에 그거에 해당하는 뭐 무이 뭐 이런 말도 많이 쓰게 되지만 실제로 형용사에다가 이렇게 이시모 붙여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들어간 뭐 예문 조금 몇 개만 보시죠, 뭐. 자, 예문을 보시면 보세요. Cecilia is guapísima. 자, guapísima. 자, 뭐에서 나왔다? guapa에서 나왔다. 그렇죠? guapísima.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국 사람들은 좀 약간 칭찬이랄까 뭔가 이렇게 호들갑을 잘 안 떨잖아요. 점잖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쪽 사람들은 표현력이 워낙 풍부하고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구아삐시마 이런 말이 정말로 예쁜 여자한테만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 문장도 Esta habitación es limpísima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럼 이 방은 진짜 깨끗해. 뭐에서 나왔다? 림피아에서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깨끗해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 문장에 Esta comida es riquísima. rico 아까 얘기했었죠? 얘 rico에서 나온 건데 얘 여기다가 그냥 이 오 없애고 이시모 붙이면 리시시모가 돼버리니까 얘는 안 된다. 그래서 발음에 맞춰서 riquísima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 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보신 이제 절대최상급은 형용사에다가 이시모, 그쵸? 형용사에 이시모, 이시마 붙여서 절대최상급으로 만든다. 이제 이거 하셨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하실 게 뭐냐면 중성관사와 중성대명사 로라는 건데요. 중성관사라는 건 이게 생각해 보세요. 스페인어에 중성명사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명사에 중성이 없었어요. 대명사는 중성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이런 거 있었어요. esto, eso, 그렇죠? aquello 이런 거 있었어요. 이거 왜 있었어요? 어떤 명사를 같이 칭하는지 제가 지칭하고자 하는 그 명사가 뭔지 몰라서 사용할 때 ¿qué es esto? ¿qué es eso? 이럴 경우에 쓴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성 명사는 없었어요. 대명사는 있었는데, 그치? 중성 대명사는 있었는데 명사는 없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중성 명사가 없는데 중성 관사가 왜 필요해요? 관사는 명사 앞에만 쓰이는 거잖아요. 중성 명사가 없기 때문에 얘 이 중성 관사 로는 말이죠. 명사랑 같이 쓰이지 않고 얘는 뭐하고 쓰인다? 로에다 형용사랑 같이 쓰인다. 그래서 로하고 형용사가 같이 쓰여서 뭐뭐 하는 것 이런 뜻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해요. Lo bueno es 이렇게 쓰잖아요. Lo bueno es 이렇게 하면 얘가 한 덩어리로 좋은 것은 이런 거예요. Lo bueno es que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좋은 점은 걔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는 거야.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 나쁜 점은 말이지. 나쁜 건 그러면 Lo malo e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쓴다는 거죠. 우리 왜 실제로 회화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 중요한 건 말이지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것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에다가 lo importante es 이거요. 그렇죠? 그럼 중요한 것은 lo importante es hacer esfuerzo. 노력을 한다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지. hacer esfuerzos 이렇게 쓸 적이 말이죠. 그럴 때 여기 lo에다가 형용사 써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쓰면 얘가 뭐가 된다? 중성 관사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중성 대명사로는 또 뭐냐? 중성 대명사로는 말이죠.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뭐예요? 앞문장 전체를 받을 때 혹은 어떤 구절을 받을 때 뭘로 받을 수 없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중성 대명사로예요. 자, 이제 이 중성 관사와 중성 대명사는 이제 예문을 보시면서 좀 친숙해지셔야죠.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Lo importante para nosotros es ahorrar el tiempo. 이런 말 나왔어요. 자, 아까 이제 lo importante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lo importante para nosotros 여기까지가 주어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ahorrar el tiempo. 시간을 절약, ahorrar가 원래는 1번 저축하다 있죠? 저금하는 거 ahorrar 한다 그러고 아껴 쓰다 이런 것도 ahorrar 써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이거죠. 여기 중요한 건 이 lo예요. lo에다가 형용사 썼더니 뭐다? 뭐뭐 하는 것. 그쵸? 그 다음 문장도요. Me gusta más lo antiguo que lo moderno. 보세요. más que. 그쵸? más A que B. 그럼 B보다 A가 me gusta más 더 좋다 이거죠. 그쵸? 그럼 나는 뭐가 더 좋아요? lo moderno. lo 플러스 형용사 뭐뭐 하는 것. 자, 현대적인 것보다 lo antiguo 오래된 것, 옛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lo에다가 형용사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Los obreros hicieron todo lo necesario. 자, 보세요. 여기 todo lo necesario 한 덩어리예요. lo에다가 형용사 써서 뭐예요? 필요한 모든 것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los obreros, obrero가 이제 노동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로자, 노동자 이런 건데. 그래서 노동자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중성 관사. 그렇죠? 중성 관사는 그 뒤에 명사가 올 수 없다. 왜? 스페인어에 중성 명사가 없으니까 그 대신 뭐가 온다? 형용사가 와서 뭐뭐 하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예문은 말이죠. 중성 대명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중성 대명사는 앞에 나온 문장 혹은 구를 받는다 이런 얘기 드렸거든요. 자, 보세요. Mi perro ha muerto hoy. 내 개가 오늘 죽었어. 이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lo siento. 이 lo가 뭐예요? 앞문장 전체. 네 개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siento. 이 siento가 원래 느끼다. 그렇죠? sentir. 얘가 원래 원형이 sentir잖아요. 그렇죠? 유감으로 생각하다. 그쵸? 그래서 그거 앞에 말한 그 사실 자체를 나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정말 안 됐구나. 이렇게 쓴 거죠. 그쵸? 그 다음 문장 보시면 Sabes que ella está enferma. 너 알고 있었니? Sabes. 뭐를요? 깨절이야를요. 그 여자가 está enferma. 아프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문장이에요. No lo sabía. 사비야 뭐에서 나왔다? 사베르의 뭐예요? 불완료 과거죠. 그쵸? 규칙이에요. ER로 끝났으니까 사비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lo가 뭐예요? 요거 que ella está enferma 요거를 받은 거죠. 그쵸? 앞에 나온 저를 받은 거예요. No lo sabía 몰랐었어. 그 사실을 몰랐어. 이 no lo sabía는 많이 쓰는 말이에요. 뭐 어쩌고저쩌고 너 이렇게 써? No lo sabía. 아니 몰랐는데 이 lo는 앞에 나온 이 저를 받아준 거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진짜 아셔야 되는 게 나와요. 자, 보십시다. 그 뒤에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제 중성대명사 lo가 앞에 문장이나 앞에 구나 앞에 뭐 절 같은 걸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용법으로 뭐냐면 ser나 estar 동사의 뭐를 보어도 lo로 받을 수 있다. 그 보어가 형용사일 때 도.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를 받는 대명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용사가 여성형이건 남성형이건 상관없이 lo로 받는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예문 보시면 알아요. 이거 보세요. 이런 문장 있어요. Eres español? 너 스페인 사람이니? 그러면 나 스페인 사람이야. 그럴 때 sí, 응. 그 다음에 이제 나 스페인 사람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sí, lo soy.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이 얘기를 모르고 이거 이제 문법에서 이 얘기를 이제 슬쩍 넘어가서 이제 기억을 못 하면서
이 문장을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물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세르 동사가 말이에요. 자동사잖아요. 타동사 아니고 목적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목적대명사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이 세르에 왜 목적대명사가 이 자동사에 웬 목적어가 나와요? 그리고 기절한다는 거죠. 얘 목적대명사 아니에요. 얘 뭐예요? 대명사예요. 그냥 대명사 뭐예요? 중성대명사. 뭐를 받은 여기에 나온 이 보어. 여기 이제 보어 형용사. 여기 이 경우에는 이제 명사로 쓰인 보어죠. 그 보어를 받은 쓰일로써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 형용사인 경우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No estás cansada. 너 피곤하지 않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No estás cansada. 피곤하지 않아? 그럼 나 피곤해. 이렇게 할 때 Sí, lo estoy. 이렇게 답변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뭐 국가 공무원 시험 이런 거에도 많이 나와요. 보세요.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얼핏 보면 도저히 여기다 로를 쓴다는 게 납득이 되질 않거든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르 동사, 얘네들 에스타르 동사 다 자동사인데 웬 목적 대명사. 그래서 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니 깐사 단데 말이야. 그래서 여성인데 시 라 에스토이도 아니고 웬 로 에스토이야. 이 로는 말이죠. 이 형용사 지금 상태를 받는 거예요. 이 상태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로로 쓴다는 거죠. Si lo estoy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쵸? 요거 잘 알아두셔야만 해요. 그쵸? Si lo estoy 이렇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거 하나 했어요. 보세요. se라고 estar 동사의 보어 형용사 명사로 쓰이는 것들을 받을 때 뭐로 받는다? 중성대명사 로로 받는다. 그쵸? 원래 로 앞에 나온 전체 문장이나 절 같은 걸 받는 것 말고도 세르나 에스타르 동사의 보어도 받는다. 그래서 eres español, no 스페인 사람이니? Sí, lo soy. 나 스페인 사람이야. 이 로가 뭐 받았다? 에스파뇰 보어 받았다. 그쵸? No estás cansada. 너 피곤하지 않니? Sí, lo estoy. 피곤해. 이 로가 뭐 받았다? cansado 하다는 상태를 받았다. 그래서 estoy 이렇게 사용한다 이거죠. 그쵸? 자, 그래서 중성 대명사 로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할 것이 뭐냐면 tener 관용 구문이에요. 자, tener 관용 구문은 뭐 너무 많죠, 뭐. tener에다가 자, tener calor 덥다. 내가 덥다. 그쵸? 우리가 이거 날씨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어요. 날씨가 전체적으로 덥다. hace calor. 그쵸? 그런데 그 중에 내가 덥다. 나 왜 이렇게 덥지? 이렇게 할 때 나 덥다 할 적에는 tengo calor다. 그쵸? 객관적으로 날씨가 더우면 hace calor다. hoy hace calor. 오늘 굉장히 덥네. 그 얘기고, 난 더워. 그러면 yo tengo calor. tener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tener 다음에 dolor하고 여기 신체 부위를 쓰잖아요. 그럼 거기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이 dolor가 통증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ener dolor de cabeza 하면 cabeza가 머리니까 dolor de cabeza 머리가 아프다. 그 다음에 dolor de 예를 들어서 dientes 하면 dientes가 이빨이니까 이가 아프다. 치통이다. 뭐 이렇게 할 때 여기 신체 부위를 쓰셔서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ener frío 춥다. 그쵸? 그 다음에 tener ganas de 하고 보통 동사 원형 써서 동사 원형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뭐예요?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요. 그쵸? 그 다음에 tener hambre 뭐예요? hambre가 배고픔 이거거든요. 그래서 tener hambre 배고프다. 그 다음에 tener miedo de miedo 뭐예요? 두려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 두렵다. tener miedo de infinitive 쓰면
뭐뭐 하는 것이 두렵다? 이 다음에는 명사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명사가 두렵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tener prisa 하면 급하다.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씁시다. tener sueño. sueño가 원래 꿈, 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tener sueño 하면 졸립다. 그쵸? 그 다음에 tener razón 하면 razón은 이성 이런 거예요. 그래서 tener razón 하면 맞다. 그러니까 맞다는 게 옳다 이 말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tú tienes razón. tienes razón. 그러면 네가 라손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이 맞아. 자, tú tienes razón. 이렇게 할 때 이 말이 맞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요? tener sed. sed는 뭐예요? 갈증. 그쵸? 목마르다. 이렇게 쓸 때 tener sed.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tener을 갖고 굉장히 많은 말 만들 수 있어요. 자, 다시 처음부터 보시겠어요? tener sed. 목마르다. tener razón. 네 말이 옳다. 누구누구 말이 옳다. tener sueño. 졸립다. tener calor. 덥다. 내가 덥다. 자기 말하고 있는 그 본인이 덥다. 주관적으로 덥다. tener dolor de 신체 부위. 거기가 아프다. 그쵸? 그래서 tener dolor de cabeza. 머리가 아프다. tener frío. 춥다. tener ganas de infinitive 하면 infinitive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infinitive 하고 싶다. 그쵸? tener hambre. 배고프다. tener miedo de 뭐뭐 하는 것이 두렵다. 혹은 그 뒤에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가 두렵다. tener prisa. 급하다. 서둘러야만 한다. 시간이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불규칙 비교급 최상급 배우시고 그 다음에 중성관살로 중성대명살로 배우시고 마지막 양념으로 조금 tener에다가 쓰는 tener 관용구문 배우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